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이제 막 장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번 달만큼은 예외인 듯하죠. 1월 달엔 보통 배당 누린 자금이 그대로 청산이 되면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시장이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인 매수 차익 잔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2% 넘게 올랐고 무엇보다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호조세를 띠면서 화학과 관련된 또 중국 일부 소비주까지 상승세를 띈 게 오늘 시장의 의외로 선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스닥도 5일째 올랐대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10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에서 장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 경계감이 들어오면서 장중 199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 강세 흐름과 중국의 수출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상승 반전 도모했습니다. 이후 2000선을 단숨에 회복하고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있는 장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75%의 오름세 보이면서 200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줬습니다. 개인 쪽에서 299억 원, 기관이 소폭이나마 51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는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닷새째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역시나 견조한 흐름이 계속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49%의 오름세 보이면서 514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줬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6억 원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하했지만 기관이 162억 원, 외국인이 51억 원의 매수세로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장출발했던 환율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승 반전을 도모했지만 이내 보합권에서 등락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락으로 가닥을 잡은 후 낙폭을 키워 1060원 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1원 30전 하락하면서 1060원 4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오늘 2%대의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에 힘입어 엿새 만에 오름세 보였는데요. 전일 대비 3만 원 올라 153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2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3%대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기료가 5달 만에 재차 인상되면서 오늘 장중 51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대비 1,150원 올라 32,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2%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7,500원씩 오른 모습이었고요. 파라다이스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250원 올라 31,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는 약보합권,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하루고요. GS홈쇼핑이 오늘 4%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6,700원 올라 16만 3,200원에 종가 기록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차세대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오늘 플렉서블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DSK가 오늘 4%대의 강세 보이며 3,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링크테크가 1%대의 오름세, 테라세미콘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85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에서 이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중소형 화장품 주가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리아나가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전일 대비 260원 올라 2,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 화장품이 11%에 가까운 급등세, 한국콜마 역시 4%대의 강세 흐름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중소건설주 주가가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무더기 상한가를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5거래일째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 금호산업은 오늘 여전히 상한가 나타내면서 3,26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벽상건설 역시 상한가 나타내며 18,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무상증자를 결정한 도화엔지니어링 역시 상한가 나타내며 1,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과학기자재주 주가가 오늘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에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대한과학이 11%의 급등세 보이며 12,350원에, 영인프론티어가 9%대의 급등세 보이며 2,4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서린바이오가 5%대의 강세 보이며 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종전보다 강화된 게임 규제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NC소프트가 3%대의 하락폭 보이며 전일 대비 5,500원씩 밀린 하루였고요. 컴투스가 6%대의 내림세 보이며 46,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가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조이맥스 역시 3.44%의 내림세가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쌍용차가 최대 주주의 투자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앞으로 4에서 5년간 9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나타낸 쌍용차는 주당 780원씩 올라 5,9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CJ헬로비전이 상승세 보인 하루입니다. 오늘 CJ헬로비전은 5%대의 오름세 이어갔는데요. 객단가 증가와 함께 방송 및 통신 가입자 수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CJ헬로비전은 전일 대비 750원 올라 14,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가 SBS의 K-팝 스타 시즌2의 제작 계약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2.90%의 오름세 보이면서 2,1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텔신라가 올해 이익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오늘 하락 흐름 보인 하루였습니다. 2.90%의 내림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1,300원씩 밀린 하루입니다. 이르온이 삼성전자와 2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4%대의 강세 이어가면서 오늘 이르온은 1,8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우려가 컸던 1월 새 첫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코스닥이 0.5% 오를 때 코스피는 0.75% 더 올랐네요. 오늘 코스피 종가는 2006.8입니다. 여의도로 나가보죠. 우리 투자증권 곽상우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허들 잘 넘긴 것 같네요. 베이시스도 콘텐고 1 이하로 안 내려갔고 프로그램 매물도 1,200억대 정도에서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발 훈풍도 있었다면서요. 정리 먼저 들어보죠. 예, 일단은 금일 코스피는 장 초반 옵션 만기 효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존재하면서 보합권 등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12월 중국 수출입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걸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상승 반전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충족된 중국 갭 지표가 발표가 되어서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세를 좀 강화하다가 보합권으로 이제 장 종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은 매도 우위를 다소 이어나가는 경향을 나타났는데요. 기관의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4,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기업 실적의 추가 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차익 잔고는 많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또 계속 시간을 흘러가게 되는데 또 내일 변수는 금통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상태를 보니까 1,060원 40전 이 정도면 다시 1,060원이 뚫릴 위기에 또 한 번 지금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금통위 변수 잠깐만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동결 전망이 많다면서요? 일단 동결 전망의 일단 대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 금통위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예측치가 좀 어긋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환율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그 판단이 아직 서기는 힘들지만은 환율이 그렇게 빠르게 하락세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동결 수준으로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깜짝 인하 전망도 지금 있는 상황, 지금까지 또 우리의 예상과 너무 안 맞았던 한은의 행보,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얘기가 무성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도 금통위 결정 굉장히 오전에 결과를 받게 되니까요. 4분기 어닝 시즌 감안한 전략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얘기를 좀 나눴지만 환율이 10분 좀 가만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전략을 짤 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추정치 이제 추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은 이제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하향 조정세가 좀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사분기 그리고 2013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까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요. 실적 불확실성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이슈인 환율 하락세에 따라서 이제 2013년 1사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또 더 강화되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제 실적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견이 좀 강해서 관망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요. 오늘 발표한 중국의 수출입 지표처럼 경제 지표의 개선세 그리고 환율 하락의 정도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최근 실적 전망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뭐 1, 4분기 영업이익이라든가 지난 4사분기 대비해서 1, 4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환율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좀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환율 하락 수혜주를 실적 시즌 기간 동안 잘 보면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팁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곽상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섯 수급 분석 들어볼까요? 썬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으로 가서 이상로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급 분석하시느라 옵션 만기는 날 얼마나 바쁘셨을까 제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배당 노리고 들어온 자금만 빠져나가도 대략 한 3, 4천억 정도 매물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뭐 예상의 절반도 채 물량이 안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 자체는 일단 프로그램 매물 자체의 출회 여부였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 자체는 출회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의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과정이 조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면에 나가던 대로 지금 개인이 오늘 매수세를 보였고 대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는데 오늘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에이스가 나타나는 날이었죠. 그만큼 기관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매도세가 강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투신권과 연기금은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주는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금융투자업에 지금 1,500억 가량의 매물이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 자체가 최린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의 매수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어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에 현물을 조금 파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런 부분 자체라 일단은 코스닥 쪽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부터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민감주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계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업종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큰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많이 보였다는 것은 우리 공공요금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외국인은 좀 더 실적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에 접근을 한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 업종에 매수세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공공요금 자체는 우리는 많이 내지만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IT 부품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계장비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는 날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오늘 이렇게 옵션 만기일 날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특징주 소개를 받아볼 차례인데, NC소프트가 전일 모건 스탠리의 게임 오버라는 그런 악성 제목의 레포트에 당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규제 리스크 때문에 더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 어떤 특징주가 더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NC소프트 상당히 몇 번씩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파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셔야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14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NC소프트가 역사적인 순간까지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된 오늘이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 규제안이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셧다운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아직까지 돌파구 자체를 잘 찾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는 대부분 다 모바일 게임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부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NC소프트에 바라는 거는 그만한 매출이 아니고 어닝적인 매출이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을 바라는 거고 지금의 보합권의 매출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이탈을 하고 지금은 투매 관련으로 계속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일단이라도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반등은 오지만 큰 반등은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반등이 오더라도 3월달, 4월달쯤은 돼야지 반등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차트가 됐습니다. 그만큼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는 방법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5%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 수출입이 지표가 개선이 됐죠. 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금호석유가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일단은 하단에 있던 박스권 자체를 돌파했던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슈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대주주에 대해서 장내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모습은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우상향적인 모멘텀 자체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4분기 실적이 아니라 1분기의 업황 개선세에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금호석유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호석유 그리고 호남석유 같은 석유화학 업종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까지는 홀딩의 자세로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14만 원 이상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오늘 중소형주 화장품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그만큼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적인 분위기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중국 법인에 대한 활약이 어느 정도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북경콜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법인 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지금 매출은 늘어날 것 같고 영업이익은 120% 늘어난 66억 원 정도로 기록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 있었던 큰 거래량 자체를 지금은 돌파하는 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 물량으로 보시기보다는 미리 선매수 물량으로 조금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죠.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일단은 기관의 물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선까지는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홀딩하십시오. 네, 한국콜마, 금호석유, 강력홀딩 하지만 NC소프트만큼은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 사인 주셨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중국의 물가 관련된 지표 산업생산 소매 판매는 아마 금요일 정도에 조정되어서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내일 금통이 앞두고 있는 날인데 의외로 선전한 옵션 만기인 날이기도 했죠. 내일장 필요한 전략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상세하게 미리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과 동행증권 도남지점에 계시는 김주선 대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를 줄 아셨어요? 어떻게 성동경 대리님 오늘? 의외로 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일단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또 딱 맞추셨으니까 내일도 전략을 정확하게 네. 주시겠죠. 좋습니다. 내일장 필요한 전략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지,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종목을 살지 역시 동일한 세 가지 질문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을 미리 드렸더니 두 분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성동경 대리님은 내일 매수하자. 김주선 대리님은 단기적으로만 진입이 가능하겠다.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의견이시고요. 성동경 대리님은 경기 민감주 가운데 조금 전에 이상루 전문가가 오늘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던 금호석유를 내일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의견 준비해 주셨고 김주선 대리님은요. 원화 강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사자. 대한항공을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성동경 대리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오늘 옵션 만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오를 줄 알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내일 사자고 보시는 이유. 네, 일단 오늘 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옵션 만기였으니까. 원래 1월 달에 네. 좀 물량도 나오고 좀 흔들리는 게 보통이라는데 나중에 더 가려고 오늘 안 빠진 건지. 그것까지는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네. 물량이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그거는 나오고 나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오늘 오른 부분은 일단은 오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월요일 날로 좀 찾아야 됩니다. 그 선물 대량 매수 주문 실수가 난 네. 날에 그날을 이제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1시 5분부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럼 1시 전까지는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은 2000선을 치열하게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안정적으로 그 전날 이제 발생했던 이제 상승 갭을 메꾸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주문 실수가 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 만개 그것도 터지다 보니까 이 의도가 뭐냐 도대체 이게 왜 터지는 거냐 이러면서 예,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제 심리가 이제 좀 위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원래 화요일은 좀 오르고 수요일 목요일은 좀 빠지는 걸로 봤는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근데 외국인 포지션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한 지금 2007, 8 정도 267로 이제 고정이 돼 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주문 실수가 있었던 이후에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하방으로 좀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기 결제 지수는 결국에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대로 결제 지수가 이제 좀 정해졌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어제까지 풀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뭐 그 전까지는 푸시 많이 시세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콜에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손동경 대리님이 이제 내일 금토일가 있는 날 사자고 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수급적으로도 또 네.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로도 사도 괜찮을 만한 그런 때인가 봐요. 네, 일단은 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수급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로 지금 따져보자면은 좀 미국 경기, 뭐 중국도 오늘 뭐 좋은 소식 나왔다 하는데 일단 미국 경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존스 운송지수입니다. 예, 지금 저번에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선행 지표로 이제 좀 활용되는 그런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올라와서 연내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 고가인 이제 5,627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이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가장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 일관성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미국 정책이 지금 투자자 심리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좀 일관되게 정책이 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 미국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중국 이쪽이 좀 살아나면서 작년에는 경기 회복에서 지금은 다시 경기가 성장하는 글로벌적인 그 경제 상황을 좀 좋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느냐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선진국 시장이 이제 PR이 한 12배 정도가 나오고 신흥 시장이 지금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번 주 대비해서 지금 9.1배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도 그렇고 신흥 시장도 그렇고 대비해서 많이 할인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가 이제 외국인은 좀 사는 편이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좀 팔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이 이제 3,300원인데 예전에 이제 2000지수 다가왔을 때 대규모 환매 물량 나왔을 때랑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약해졌다고 예.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2013년도를 좀 증시를 낙관할 수도 있는 거고 요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4천만 원 금융 종합과세가 이제 2천만 원 좀 하향되는 네. 그래서 좀 절세를 좀 찾으면서 대안을 찾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는 이런 활동들이 좀 있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요. 저번 주에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 만큼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옵션 만기도 끝이 났고 내일부터 슬슬 경기 민감주가 다시 좀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드는데요. 자, 주식을 충분히 사도 되는 분위기 현재인데 어떤 종목을 그럼 사면 좋을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성동경 대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선 대리님께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주식 내일 살까요? 라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역시 진입이 가능하다. 예, 뭐 저번 주하고 똑같은 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2월 달에 있을 수 있는 부채 한도 상한 관련해서 또 정치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대비는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1월 달 내에는 일단은 충분히 그 수급상으로 사실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뭐 수급에 대한 이슈나 혹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는 저기 대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오늘의 상승은 오늘 이제 알코아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온 부분도 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좀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계속 좋게는 나오기 힘들겠지만은 그 부담감에 대해서 조금 희석시켜주는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내일 20이 뭐 정책에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한데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계속 도와줄 수 있다라는 심리도 좀 작용할 수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내일 뭐 CPI가 아마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뭐 상해 지수가 지금도 계속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1월 달에는 지수가 뭐 크게 빠지기보다는 장중에 크게 빠지면 오히려 사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싶고요. 지금 그 IT 종목이나 몇 종목 이제 가다가 조금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뭐 손절 대응보다는 일단은
추세가 위로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힘이 위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에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단기적으로 역시 주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위기,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주선 대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죠. 어떤 쪽을 단기 진입해 볼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전에 종목 얘기보다 이제 어떤 분위기에 있는 종목, 적어도 이런 조건은 충족시키는 종목.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두 분께 이제서야 저는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긴 한데 중소형주 중에 실적되는 뭐 IT 쪽 샀으면 참 빠르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종목 선정 기준.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환율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지금 기관들이 2000포인트 근처에서 또 좁은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중소형주 쪽에서 뭐 일주일 동안 시세가 난 종목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네. 일단 피해야 할 종목이든 사야 할 종목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율에 대한 부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는 오늘도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전기는 부진하지 않습니까? 다시 10만 원 밑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처럼 그 환율에서 이제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것 같고 그 워낙 강세 수혜 종목이라고 보통 말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J부터 제가 몇 종목만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쉽게 말해서 음식료 쪽 대표적인 종목들이 CJ 오리온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이제 수입을 하죠, 보통. 원재료 수입 비용이 환율이 강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감소 효과가 있고 또 보통 외화부채를 이제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워낙 강세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재무구조가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가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CJ 같은 경우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뭐 지금 환율하고 반비례 그래프로 예, 환율이 강세로 이게 지금 그 초록색이 환율을 뜻하는데요. 예.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워낙 강세죠. 워낙 강세가 되면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쪽으로 반비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CJ뿐만 아니라 오리온 같은 경우도 환율 추세하고 반대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사업 자체도 뭐 굉장히 잘했지만은 원화 쪽에서도 뭐 계속 더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환율에 가장 민감한 회사는 대한항공이죠. 네. 근데 그동안 이슈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카이, 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인수 이슈도 있었고 네. 한진그룹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10년부터 보시면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네네. 환율이 크게 급등했을 때는 주가가 반대로? 크게 빠지는 경우도 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뭐 환율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시간을 기다린다면은 워낙 강세 모멘텀이 지속되면은 실적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네. 실적이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은 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그룹 자체 한진그룹 자체 지금 뭐 재무 개선 약정이 들어간 기업 아닙니까 지금 네. 그룹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예전만큼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진 못했지만은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회사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자동차 저번 주에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 회사랑 경합도가 많은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쪽으로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종목을 피킹할 때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또 환율 가장 주목해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환율에 피해를 입는 종목을 지금 사는 건 아니다라는 팁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동경 대리님 아까 이제는 다시 경기 민감지를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환율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같이 좀 교집합으로 환율 피해도 없으면서 경기 민감주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네. 이런 아이디어를 잡으신 이유부터 차근히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환율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환율을 항상 보실 때는 이제 뭐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절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얼마만큼 빠르게 절하되느냐, 절상되느냐 이런 좀 가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목을 선정했을 때는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9.1배로 선진국하고 이제 신흥 시장 대비해가지고 이제 저평가돼 있는데 업종별로 그럼 무엇이 더 저평가돼 있느냐 이렇게 따져 보면은 예.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통신업종, 그다음에 IT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IT 중소형주 더 가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네. 1월달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형주는 이제 선물 쪽 시장을 살펴보니 지수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중소형주인데 1월달 효과가 좋은 IT 업종을 사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IT 업종을 한번 꼽아서 이번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예. 그랬던 것이 이제 금호석유가 나왔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대형주 추천을 드릴 때 화학 중에서는 이제 금호석유, 조선에는 삼성중공 뭐 이런 식으로 예, 대형주 하나씩 꼽았는데 화학 중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최선호주로 좀 꼽고 있는 종목이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에도 이제 추천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면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4분기가 이제 크게 이제 좋지 않은 걸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금호석유 실적이요. 네, 그렇죠. 예, 영업이익 이제를 얘기하는 건데 영업이익이 원래는 이제 500억을 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450억 정도, 450억 후반 정도 나올 것 같고 진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한 300억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예,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1분기는 지금 한 1,049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4분기죠. 대비해가지고 120% 이상 플러스로 개선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적이 일단 개선되는 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일단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예전에 뭐 장도 좋았지만은 최고가 이제 25만 7,500원이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좋았던 것이 이제 부타디엔이라든지 이제 관련 그런 재료들이 이제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인하가 되다가 작년 12월, 빠르게는 12월부터 가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자면 이제 합성고무, 최근 3주간 한 6.7%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네. 2달 만에 가격이 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2% 정도 지금 올라오는 상승세에 있고, 천연고무 역시 합성고무랑 마찬가지로 11월 중순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최근 3,000달러 톤당 돌파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이 좀 가능하고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좀 주로 좀 많이 쓰이는 이제 타이어 같은 것들, 제품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좀 지금 증설을 2013년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이는 제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네. 잘 팔린다는 얘기고요. 미국 이제 주요 항구들 이제 물동량 보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타이어들이 많이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제 주행거리인데 뭐 주행거리가 이제 많으면 이제 소모가 많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수요 예측에도 이제 필요가 한 건데 네. 지금 보면은 3개월 연속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원래 좀 겨울에는 좀 주행거리가 좀 짧고 여름에는 좀 많아지는 그런 좀 네.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부분은 이미 반등이 나왔고 외곽도로 정도 보면은 이제 성수기 진입 초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지표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업황이 이제 돌아오는 초기 국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단발적인 재료가 있어도 업황 자체가 돌아서지 못하면 참 한계가 있게 마련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시그널이 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그 초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금호석이 이번에 진입하고서 중장기로 가도 좋을까요? 궁금한데 가격적인 설명 부탁드리죠. 네, 일단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 금호석유로 포함을 해가지고 네. 지금 2014년도 테마로 일단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주도주 정도 식으로 보는 거고 네. 중장기식으로도 여전히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계속해서 이제 좋게 말씀드리는 게 2012년도, 2013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글로벌 경제는 좀 성장 국면으로 좀 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정기로도 좀 유효하고요. 네, 오늘 근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다면서요? 네, 지금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뭐 4일 정도에는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펀드 관련해서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박스권을 오랫동안 지금 유지를 했거든요. 네. 작년 보게 되면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반년을 지금 박스권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일단 많이 올라서 만약에 내일 접근을 하실 때는 약간 뭐 떠서 시작하면은 이제 부담스럽고 네. 보합 정도나 그거 좀 밀렸을 때 좀 매수가 들어가시면은 좀 더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전 고점인 지금 직전 고점이 이제 14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를 일단은 한 번은 찍어주고 여기 이제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돌파를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때 단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갭으로 뜨면은 잡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단 오늘 종가 13만 3천 원 전후해서 정도는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14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금호석유가 14만 원 넘으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서서 우리가 일부에 아니죠, 이상로 전문가의 어떤 추천과 사실상 가격대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의 뭘 살까요? 최종 한 종목 들어볼까요? 예, 아까 뭐 말씀드린 종목들 다 좋지만은 일단 대한항공이 가장 환율에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을 일단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본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급속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실적 자체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뭐 이미 다 낮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주가에 이미 반영은 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M&A 이슈가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와의 M&A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과 계속 경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주가에 어느 정도는 일단 2월로 연기됐지만 선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강세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대한항공 같은 경우 10원 하락할 경우,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차트를 이제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환율 같은 경우가 6개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만 해도 한 1180원 선에서 지금 106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100원 정도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해서 연간으로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원화 강세 모멘텀이 지속되면 될수록 좀 대규모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환율과 지금 주가의 어떤 예전의 그 반비례 추이를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주가하고 이제 연계돼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일단 뭐 지금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 짧게는 5만 원 정도는 단기적으로도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는 이 그 굉장히 지루하게 유지가 됐던 이 5만 원, 1,000원에서 2,000원 이 위에 상단의 저항선까지도 뚫어준다면은 뭐 6만 원 선까지도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화 강세 모멘텀이 당분간은 일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더 빠지지 않느냐 정도지 여기서 뭐 크게 다시 오르기는 쉽지는 않다고 본다면은 대한항공 계속 관심권에 두고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예, 잡으시는지. 단기 목표가는 매도가는 진입가도. 예.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이틀 연속 하락하다가 좀 막판에 48,350원의 종가 좀 올라서 끝났지만 네. 뭐 계속 아래 위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7,500원 정도에서 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 5,500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 또 이어서 대한항공 내일장 사볼만 하다 설명을 가격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방식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을 얘기해 주신 바 있는데 AS를 들어보죠. 성동경 대리님의 PNT, 이거 롤트롤 장비 업체라고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추천했을 보다 이제 약간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뭐 이격을 조금 줄이면서 급등 양세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격을 약간 좁히면서 상대 강도를 좀 좁히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다가 쉬지 하는 아쉬움이죠.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그런 힘은 비축을 했다가 다음 주에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인 측면을 봐도
지금 기관에서 지금 꾸준하게 이제 지금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힘의 축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홀딩, 그다음에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NT 설명에 이어서 LG전자 AS 들어보죠. 오늘 그래도 뭐 버텨주었네요, 다행히. 예, 일단 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뭐 마이너스가 조금 된 상태인데,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고. 예, 뭐 사실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자사주 물량 풀리는 거 하고 뭐 외국계 물량에서 좀 나온 부분 때문에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네네. 뭐 옵티머스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 존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나 LG전자 같은 경우 계속 저는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선에서는 뭐 손절 대응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쪽으로도 떨어질 때마다 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하이닉스, LG전자, 브로드밴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늦게 움직이거나 좀 느리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타이밍이 하지만은 안 맞았지만 뭐 결국엔 지금 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외국계 창구 일부에서 물량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으로는 뭐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말씀드리고요. 또 CES IT 박람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IT 쪽은 계속 저는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PNT도 일단 홀딩이고요. LG전자는 심지어 추가 매수 의견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추천주 AS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두 분의 내일장을 대비한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종목까지 주셨던 우리 김주선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좋은 괜찮은 세미나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13일이죠. 일요일 서울경제 샘플러스 전문가이신 오딘 전문위원이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십니다. 오딘 전문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CTC 바이오로 120% 그리고 오뚜기 종목으로 70% 아주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준 분인데요. 신화적 인물의 세미나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